1943년 겨울 독일군의 소규모 탐사대는 카르타피아 산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유럽 동부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였죠. 설사는 강렬한 눈보라와 혹독한 날씨로 덮여 있었고 그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작은 마을과 폐허를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탐사들을 이끄는 하이니 슈타인하우 장교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병사들을 재촉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순 없다. 그의 말은 날카롭게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의 귀에 박혔죠. 요한 바우어는 그의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지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습해진 장비와 추운 날씨를 참아내며 임무에 충실하려 했지만 점점 몸이 얼어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설사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산을 오를수록 기이한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나무들은 흉물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풍길 뿐이었죠. 그렇게 탐사대는 마침내 눈에 덮인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잔해와 속초 건물의 일부가 산등성이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이니는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이곳이 오래전 버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집들은 부서지고 흔적만 남아있었으며 몇몇 곳에서는 얼어붙은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탐사대는 그곳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로 덮여있던 문은 부식되어 있었고 문 주변에는 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안에 있던 걸 나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요한은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인리히는 병사들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사용되지 않는 지하 벙커라면 군사적으로 상당히 유용했기 때문이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고 안쪽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지하 감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문을 연 순간 뭔가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운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매우 가파르고 축축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는 어두운 공간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좁은 통로는 마치 끝이 없는 듯 보였고 벽은 검은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게 분명합니다. 벽의 흔적을 보면 최소 수백 년은 된 것 같은데요. 요한은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감옥의 내부는 점점 더 기묘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쇠창살이 녹슬어 무너진 방들이 있었고 안에는 얼어붙은 유골들이 보였습니다. 그 유골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죽은 것처럼 뒤틀려 있었죠. 하인리히는 병사들에게 철저히 수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중 일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머뭇거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곳에 뭔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탐사 도중 한 병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한쪽 방 구석에서 발견된 검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상자 주변에는 기이한 문양과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상자를 열었을 때 내부에서는 썩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문서와 뼈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감옥 내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바람 소리라고 믿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름 끼치는 뭔가가 이미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간 병사들은 점점 더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거나 무기를 꽉 쥐었습니다. 감옥의 공기는 극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차가움 그 자체보다 병사들을 압도한 것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속삭임 같기도 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잠깐만! 요한이 앞에서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벽 쪽으로 비추었고 거기에는 사람의 형체와 비슷하지만 전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부정하게 서 있었으며 피부는 뭔가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은 인간처럼 생겼지만 눈이 없는 자리에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은 마치 갈라진 틈처럼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서 끝없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한 병사가 괴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괴물의 몸을 뚫었지만 그 어떤 손상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물은 총알이 뚫린 자리를 통해 검은 액체를 더 뿜어냈습니다. 그 액체는 바닥으로 흘러내리더니 병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인리가 물러서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괴물이 병사를 향해 손을 뻗자 그 손끝에서 나오는 뭔가가 병사의 몸을 감쌌습니다.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머무림쳤지만 괴물은 점점 더 그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피부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처럼 일그러졌고 그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몇 초 뒤 병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죠. 그의 몸은 검은 의문의 물질로 변형되었고 입에서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도망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중 하나가 괴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리가 고함쳤지만 병사들은 조금씩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감옥에서 도망치려던 병사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괴물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감옥의 구조는 이미 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길은 계속해서 변형되었고 통로는 막혀버리거나 새로운 길로 뒤틀렸습니다. 요한은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며 계속 움직였지만 어느새 자신이 처음 들어온 곳과 전혀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의 벽에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맥박이 느껴졌고 그 소리는 조금씩 병사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여긴 살아있어. 감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한이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숨이 점점 더 가빠졌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 역시 이상한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얼굴을 보았고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영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들은 그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죠. 그 순간 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녀석은 길고 비틀린 다리를 끌며 병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커다랗고 기괴한 모습이었으며 그 주위에서 검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전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녀석이 우리를 삼킬 거야. 요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죠. 이윽고 괴물은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녀석은 한 병사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눈앞에서 끔찍하게 변형되었습니다. 하인리히는 요한과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산 위의 감옥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고 통로는 끊임없이 변형되며 그들을 미로처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 어떤 장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병사들은 고통에 찬 신음 같으면서도 뭔가를 따라하려는 소리를 냈고 천천히 고개를 돌린 병사는 이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때 변이 된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점차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벽과 바닥에서 솟아오른 살덩이와 알 수 없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덩어리는 무수한 얼굴과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각 얼굴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다가왔죠. 하인리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끝을 맞이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들 역시 이미 감옥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괴물은 천천히 그들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을 삼키며 그들의 마지막 비명을 덮어버렸죠. 설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천천히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덮었고 감옥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고통은 설산의 바람 속에 섞여 오랫동안 그 설산을 맴돌았습니다.